안녕하세요. 둥근 지구의 불가능한 자연현상 부록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너무 많아서요. 21번째 자연현상 사계절입니다. 둥근 지구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 모든 지역은 비슷한 온도만 존재해야 됩니다. 우주선도 지구로 진입할 때 직선으로 뚫고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직선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우주에서 지구로 잘못 진입하다가 대기권에 맞아서 박살날 수도 있다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의 열이 지구로 들어오면 밀폐된 공간에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었던 저렇게 기울었던 온도의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진짜 웃긴 거는 태양이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12월 달이에요. 추워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한여름이에요. 태양빛을 비스듬히 받으면 춥고 똑바로 받으면 덥다. 거리는 상관이 없다. 과학의 말장난이 좀 심하죠. 장작불 앞에 있으면 따뜻하고 멀리 있으면 추운 겁니다. 장작불 앞에서 비스듬히 있다고 추운가요? 둥근 지구에서는 사계절 변화도 없고 12월 근일점에서는 지구 전체가 한여름이어야 되는 거고 6월 원일점에서는 한겨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22번째 태양의 핫스팟입니다. 빛이 가까이에 있으면 무릎 표면에 핫스팟이 발생하게 됩니다. 멀리 있을 때 절대로 핫스팟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늘 안에 해와 달이 가까이에 떠 있기 때문에 달도 바로 아래 무릎 표면에 핫스팟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태양이 있는 아침에 대보름달이 핫스팟을 물에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봐도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까? 태양도 성층권에서 보면 물에 핫스팟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둥근 지구와 태양계는 허구가 됩니다. 23번째 남극 중심으로 회전하는 서클이 없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서클은 완벽한 원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남극의 별 회전 영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왜곡된 어안 렌즈를 사용해서 사물을 둥글둥글하게 왜곡시킨 카메라 영상이 전부예요. 만약 남극 중심으로 회전하는 서클이 있다면 그 영상의 개수도 북극 서클처럼 셀 수 없이 많아야 되는데 남극 서클은 몇 개 되지도 않지만 하나같이 왜곡된 화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의 나무가 하늘을 향하고 있죠. 왜곡된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사물을 보면 왜곡되어서 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전하는 어떤 서클 영상을 봐도 북극처럼 깔끔한 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애매모호한 회전성을 보여줄 뿐입니다. 설명 길어지니까 다음에 구체적으로 단독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4번째 행성들의 팔자 운동인데요. 태양계 행성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역행 운동을 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과학에서는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가까워지면 그 행성이나 지구나 모두 수평 공전을 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 가까워지면은 조금 커지고 본래의 사이즈로 돌아갈 뿐이죠. 고도를 높이고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과학이 어거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설명하는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믿어버리면은 바로 호구되는 거예요. 태양도 달도 별들도 팔자 운동을 합니다. 25번째 둥근 지구에서 남극, 북극은 극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구 기울기 아무리 잘 기울여도 대기권과 하늘에 비치는 태양빛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구조적으로 둥근 공에 대기권을 더 씌워 놓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둥근 지구에서는 백야는 있어도 극야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26번째 중력입니다. 중력은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모순뿐이죠. 세상은 밀도만 존재하고 있는데요. 밀도 법칙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피아노와 볼링공과 가벼운 창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질량이 큰 것은 먼저 떨어지고 왜? 세계 단계니까요. 질량이 작은 것은 늦게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개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공룸에서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볼링공과 깃털을 떨어뜨리면 역시 동시에 떨어집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굴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데요. 여기서 참 웃긴 점이 있는데 분명히 만유인력의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은 법칙이 틀린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 저런 실험을 미리 해가지고 대놓고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 어찌 해가지고 중력이 있는 거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이 만들어 놓은 법칙들 지들이 무너뜨리면서 그래도 끝까지 법칙이라고 우기고 있는 게 과학이에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과학이 만들어 놓고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태양의 핵융합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데 핵융합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지들이 스스로 법칙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놓고 법칙이라 이거죠. 27번째 자연현상,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수증기가 증발해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중력이 있다면 하늘에 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수증기 형태로 공기가 물을 머금고 있다면 그 공기는 무거운 겁니다. 가벼운 공기가 수증기를 머금고 위로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요. 그 양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고기압, 저기압 만나가지고 막 물폭탄 때리는데 도시가 순식간에 2층 건물도 물에 잠길 정도로 물폭탄을 때리고 있어요. 그런 많은 물이 수증기, 구름으로 있다가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가지고 비가 되어 떨어진다는 건 소설에 불과한 겁니다. 고기압, 저기압이 만나면 서로 짬뽕 되어가지고 그냥 수분 흡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에어컨 냉매관에서 물설이 끼는 거, 얼음잔에 물이 흐르는 거, 이런 거는 찬 기운과 더운 기운 중간에 막이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공기 중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냥 희석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물방울로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가도 그 양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는 사막에 눈 오는 것도 어떻게 둥근 지구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증발한 물은 말 그대로 증유수예요. 증유수는 식물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영양 성분 자체가 없으니까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장 좋은 비료가 뭐냐고. 빗물이 가장 완벽한 모든 식물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 생명원이에요. 생명원. 그런 생명원이 증유수라니 말이 됩니까? 둥근 지구의 자연현상, 과학의 설명은 모순을 더한 그런 이론만 잔뜩 가지고 있는 허구의 소설들이 대부분입니다. 28번째 자연현상, 먹구름입니다.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검은 구름은 뭘까요? 증발한 물이 검게도 됩니까? 불가능하죠. 하얀 구름도 마찬가지고 빛나는 구름도 마찬가지고 먹구름도 마찬가지고 증발한 물이 구름이 된다면 먹구름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과학은 먹구름을 설명을 못합니다. 둥근 지구 이론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창조 증거이고 성경은 평평한 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9번째 증거, 슈퍼문입니다. 우리나라 슈퍼문과 남반부 호주의 슈퍼문은 비슷해야 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호주의 슈퍼문은 우리 슈퍼문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커요. 오죽하면 호주에는 슈퍼문 뜰 때 비행 상품까지 나왔을까요? 사진 좀 찍는다는 작가들은 모두 호주에 가서 달을 찍습니다. 별도 찍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왜 달이 이렇게 심각하게 큰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처럼 슈퍼문이나 보름달이나 그게 그거인 지역이 있을까요? 둥글다면 호주와 우리나라는 보는 달의 사이즈는 비슷해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평평지구 구조에서는 당연히 호주 슈퍼문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30번째 별자리입니다. 해가 지나간 자리에 달도 똑같이 지나가고 있고 또 그 자리에 그대로 황도 12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천 년 변함없이 그대로 똑같은 패턴으로 황도 12궁이 계절별로 남중고도에 뜨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태양계 전체가 어디론가 날아간다는데 황도 12궁은 불가능한 거죠. 1초에 220km 속도로 날아서 은하계를 두둥실 떠돌고 있다는데 별자리는 어떻게 1년 동안 규칙적으로 똑같이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수천 년 동안 말이죠. 하늘의 별자리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볼 때 태양계는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고 둥근 지구는 역시나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둥근 지구의 불가능한 자연현상 30가지를 마칩니다. 그 외에 윤달이라든지 별의 이동 속도라든지 남십자성이라든지 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설명이 복잡하고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빼버린 것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자연현상은 평평한 땅에서 본 것이고 둥근 공에서 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쇠뇌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과학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예요. 딱 하나입니다. 왜 평평한데 둥근 지구로 속이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과학을 잘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경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과학이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신기할 정도로 성경과 정반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다면 스스로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세상에 담합하고 우리를 속이겠어? 네, 온 세상이 담합할 수 있어요. 그것도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둥근 지구에서 불가능한 자연현상 30가지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했지만 주제마다 다양한 각도에서 더 많은 모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제 채널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하면 거의 다 뜰 거예요. 이미 영상으로 단독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아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면 영상 하단에 제가 운영하는 톡방 주소를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은 평평지구의 고수님들이 답변을 다 해드릴 거예요. 이상으로 1, 2, 3, 4부 부록까지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